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오늘 오후 4시 우주를 향해 이륙해 위성을 정상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15년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역대 최저치 기록을 갈아치우며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설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기금의 매수에 4거래일 만에 1960선을 회복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을 한동훈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 기자,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 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연기금의 매수에 힘입어 4거래일 만에 1960선을 회복했습니다. 30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43% 오른 1964.4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나타나면서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195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장중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1960선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655억 원, 952억 원 동반 순매도했지만 기관이 홀로 1655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이날 연기금이 1498억 원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196억 원 매도 우위로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가 전날보다 4.01% 내리며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섬유이복, 운송장비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비금속 광물, 전기전자, 기계, 운소 창구 등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결해 전날보다 2.2% 오른 144만 원의 거래를 마쳤고 포스코, SK하이닉스 등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 전날 큰 폭으로 올랐던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1.45%, 1.94% 하락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없다는 소식에 5%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STX 페노션이 매각 작업이 본격화됐다는 소식에 10.31% 뛰었고 시멘트 가격 인상 소식에 동양시멘트를 비롯한 동양그룹 계열사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EN3가 최대 주주 변경 소식에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치솟았습니다. 이날 거래량은 5억 1642만 주, 거래 대금은 4조 207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전 세계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국내 증시만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월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올 들어 전 세계 증시가 오르는 가운데 국내 주식만 하락하면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점차 진정되면서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증시의 회복세에 국내 증시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화학, 철강, 조선기계 등 그동안 소외된 업종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처럼 2월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엔화 약세가 진정될 것이란 전망 때문인데요. 김지영 한양증권연구원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일본 엔화의 환율은 지난해 11월 이후 12% 상승했다며 엔달러 환율이 단기간 급등한 부담감이 있는 데다 일본 정부와 일본 은행의 유동성 강화 정책 발표 효과도 점차 약해져서 엔화 약세가 진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강도도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대 상장지수 펀드 운용사인 뱅가드의 매도는 이어지겠지만 앞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진정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승은 대신증권연구원은 외국인의 프로그램 차익거래 물량이 거의 청산된 데다 삼성전자 등 주도주에 대한 비관적 전망도 약해질 것이라며 미국 애플과 삼성전자의 주가가 비교적 동조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저평가 매력이 높아지면서 애플과 삼성전자가 동반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다음 달에는 화학, 철강, 조선기계 등 그동안 소외받았던 업종의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마주오 키움증권연구원은 이달 들어 통신 서비스 등 주요 내수 업종의 상승세가 커지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스럽다며 최근 철강, 비철화학, 목재 등 소재 가격이 반등하는 등 글로벌 경기가 바닥권을 벗어나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어 소재 산업재 업종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한동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오늘 오후 4시 우주를 향해 이륙해 위성을 정상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로호는 발사 후 9분 동안 위성 덮개 분리, 1단 분리 및 점화, 2단 점화, 나로과학 위성 분리 등의 절차를 거쳐 위성을 정상 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오후 5시 브리핑을 통해 나로호가 과학 위성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고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성을 목표 궤도에 진입시켜 발사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만 위성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내일 새벽에 내려집니다. 나로호의 최종 성공 여부는 발사 12시간에서 13시간 뒤인 내일 새벽쯤 대전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가 위성의 신호를 탐지하고 위성과 교신에 성공하면 나로호의 발사의 최종 성공이 확정됩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15년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1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432억 5천만 달러로 2011년보다 171억 8천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이는 종전 사상 최대치인 1998년에 426억 달러보다 6억 달러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한 것은 한류 열풍과 국외 건설이 받쳐주면서 서비스 수지가 1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고 수입이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수지는 2011년 58억 5천만 달러 적자에서 지난해 26억 8천만 달러 흑자로 반전했습니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역대 최저치를 보이며 지속해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12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현황을 보면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금리는 연 4.54%로 전달보다 0.2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난해 8월부터 5개월째 최저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대출금리도 5.01%로 0.04%포인트 내려 역대 최저치로 기록됐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대출 수요가 적은데다 금리가 낮은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다 보니 은행권의 대출 금리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3.10%로 0.08%포인트 높아져 8개월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서울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제조업체 868개사를 대상으로 서울 자금 수요 조사를 벌인 결과 50.2%가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5.9%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중기업보다는 소기업이, 내수기업보다는 수출기업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인으로는 매출 감소가 가장 많이 꼽혔고 판매 대금 회수 지연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 상황도 곤란하다고 답한 업체가 32%를 차지했고 어려운 이유로는 부동산 담보 요구와 보증서 요구, 신규 대출 기피 등이 꼽혔습니다. 특히 중소제조업체 77%는 최근 은행권의 지원 강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가 두 아들의 병역과 부동산 투기 문제로 전격 사퇴하면서 새 정부 조각 작업과 출범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김 지명자는 어제 윤창준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을 통해 부덕의 소치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누를 끼쳐드려 국무총리 후보직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 초대 총리 지명자가 자진 사퇴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며 첫 총리의 낙마 자체는 1948년 이윤영 내정자가 임명동의 투표에서 부결된 이래 두 번째입니다. 김 지명자의 낙마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당면한 조각을 위한 차기 정권의 출범 작업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특히 김 지명자의 낙마가 박 당선인의 철통 부안을 앞세운 깜깜이 인사에 따른 부실 검증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고조되면서 박 당선인의 불통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국내 부동산 주식, 채권, 외환시장이 글로벌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의 부동산 시장은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한국 주택시장은 여전히 추락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실물 경기 회복 둔화가 환율 문제와 맞물리면서
주식시장도 올 들어 총 20거래일 중 14거래일 동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채권시장은 강세를 보이면서 주식시장 대비 약세인 선진국의 채권시장과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부동산 시장과 증시의 탈동조화 현상이 연결된 순환구조라며 부동산 침체가 가계소비 위축, 실물경기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주택시장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은 탓에 국내 실물경기는 좀처럼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동참하고 있지 못하다는 설명입니다. 외국계 로펌들이 본격적으로 국내 영업을 시작한 지난 3, 4기분기부터 국내 법률 서비스 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조양준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법률 수지 서비스 적자가 6,500억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상황이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법률 서비스 수지 적자는 약 6억 5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1조 3,400억 원을 쓴 반면 외국 기업이 국내 로펌에 지불한 법률 서비스 금액은 6,900억 원에 그쳤다는 것인데요. 5,39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2011년보다 1년 새 1,000억 원이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법률 서비스 수지 적자는 지난 2008년 2,138억 원에서 2009년 5,150억 원으로 껑충 뛴 뒤 2010년과 2011년 5천억 원대를 유지하다가 작년 6천억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네, 이렇게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는 법률 시장 개방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 있습니까? 한미 FTA와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지난해부터 미국, 영국계 로펌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셰퍼드 멀린과 롭스 앤 그레이, 심슨 대처 앤 바틀렛 등 미국계 11곳과 클리포드 챈스, DLA 파이퍼 등 영국계 2곳을 포함해 모두 13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계 로펌들이 본격적으로 국내 영업을 시작한 지난해 3, 4분기부터 국내 법률 서비스 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적자는 1, 4분기 1,181억 원에서 2, 4분기 1,572억 원으로 불어난 데 이어 3, 4분기에는 2,432억 원까지 급증했습니다. 월별로 봐도 마찬가지여서 상반기까지만 해도 한 달 평균 458억 원에 그쳤던 법률 서비스 적자는 8월 690억 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9월 755억 원, 10월 863억 원으로 갈수록 불어났습니다. 네, 결국 국내 법률 시장에 외국계 로펌들이 진출했다는 것이 적자를 불러일으킨 데 이유가 된 것인데요. 그럼 국내 로펌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국내 한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는 아직 개방에 영향을 거론하기에 이른 측면은 있지만 오는 2017년 시장 완전 개방을 앞두고 외국계 로펌의 국내 진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률 수지 적자 규모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외국계 로펌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수수료는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합니다. 이준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계 로펌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자문료를 비롯한 법률 서비스 비용은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화도 법률 수지 적자를 키우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 법적 공방에서 보듯이 외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늘어날수록 특허 소송 같은 법적 분쟁도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준기 변호사는 현지 정부나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빈번해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삼성이나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진출하는 해외 사업장이 늘어날수록 외국계 로펌에 대한 지출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해결책이나 대응 방안은 없습니까? 법률 서비스 적자가 늘어나더라도 당장 우리 정부나 국내 로펌 차원에서 딱히 손쓸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강성 법무법인 지평지성 대표는 한국 로펌이 외국에 나가 돈을 벌어와야 하는데 언어 문제 등 제약 요건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다만 국내 기업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외국 로펌부터 쓰고 보자는 인식을 가진 것은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조양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4분기 매출 2조 7,180억 원에 영업이익 550억 원을 기록해 전분기 대비 매출은 12% 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계절적 수요가 늘면서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가격 프리미엄이 있는 스페셜티 D램과 낸드 플래시 솔루션 제품의 판매 확대 등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분석입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매출 10조 1,620억 원에 2,270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애플의 2배가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치는 3억 2,040만 대로 애플 1억 5,900만 대의 2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다음은 LG전자 4,800만 대, 화웨이 4,270만 대 등의 순위였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4, 갤럭시 노트3 등의 출시가 예정돼 있지만 애플은 스티브 잡스 사후에 혁신이 부족하다는 평가 속에 고전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파트 금융관리 서비스 업체인 이지스 엔터프라이즈가 KGB 택배를 인수했습니다. 이지스 엔터프라이즈는 다음 달 1일 KGB 택배의 지분 80%를 인수해 택배 사업에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2005년 3월 택배 시장에 진출한 KGB 택배는 전국 137개 대리점과 2,200여 명의 현장 근무자를 보유한 중견 택배 기업입니다. 이지스 엔터프라이즈는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중개 서비스, 전자금융 고지 서비스 등 아파트 금융관리업 전문기업에서 택배로 사업을 다각화하게 됐습니다. CJ제일제당은 중소포장재 업체인 AU의 기술을 지원해 친환경 비닐봉투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CJ제일제당은 밀 껍질을 갈아 석유 원료와 배합해 봉투를 만드는 기술을 AU에 이전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AU가 만든 친환경 비닐봉투를 전국 뚜레쥬르 매장과 CJ제일제당 제품 포장 등에 사용하고 외부 판로 개척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1월 30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